그 일은 2019년 7월 1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해 26세였고 2019년 6월 24일에 속초 해변 남쪽 구역 구조요원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군 제대 직후였고 진로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한 일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인 2019년 6월 24일 오후 2시 10분 바다를 처음 마주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다는 넓고 조용했지만 유난히 소리가 적었습니다. 파도는 분명히 치고 있었는데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피곤하거나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시작이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근무를 시작한 지 약 3주가 지난 2019년 7월 18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오후 6시 32분쯤 비가 그친 직후였습니다. 해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해가 지기 직전이라 공기가 축축했습니다. 바닷물은 평소보다 더 어둡게 보였습니다. 저는 혼자 순찰 중이었고 무전기는 허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41분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쉰 듯한 목소리.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수평선 쪽이 흐릿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사람 하나가 물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남쪽 구역 구조 대상 발견, 확인 필요, 시간 18시 42분.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흘렀습니다. 치직. 그때였습니다. 준호 씨. 오후 6시 43분.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무전기에서 그렇게 들렸습니다. 신호는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요. 이번에는 앞쪽 바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가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모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무언가가 붙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6시 44분. 괜찮으세요? 제가 말을 걸자 그 존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는데도 얼굴 부분만 어둡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나오셔야 합니다. 그때 그 존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안 와요? 저는 멈췄습니다. 조금만 더 오면 닿을 텐데. 그 말이 끝난 직후인 오후 6시 45분. 발목에 차가운 것이 닿았습니다. 물의 감촉이 아니었습니다. 손 같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무언가가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그 존재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 있었지만 저항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기 위험합니다. 멈추세요. 오후 6시 46분. 제가 외쳤지만 그 존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리가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분명히 1m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 눈을 한번 깜빡인 사이 5m도 안 되는 거리로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건 구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지원 요청, 시간 8시 47분. 그때 왜 도망가요? 오후 6시 47분. 그 목소리는 제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 바로 옆에서 아까는 오더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앞을 다시 봤습니다. 그 존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오후 6시 48분 제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모래 위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존재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이 제 얼굴에 닿기 직전 오후 6시 49분 누군가가 제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야, 뭐하냐 동료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물가 바로 앞까지 들어가 있었고 파도가 제 다리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없었습니다. 혼자 뭐하냐고 5분 넘게 계속 서 있었어.
그날 이후 저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2019년 7월 18일 오후 11시 12분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보던 순간 제 발목에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자국은 2019년 7월 21일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2019년 7월 19일 이후부터였습니다. 저는 바다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파도는 분명히 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계속해서 다른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기에요. 그 목소리는 날짜가 지날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22일 새벽 2시 03분 그 소리는 처음으로 제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 변화는 2019년 7월 19일 오전 9시 20분부터 분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순히 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제 안쪽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이 섞여 이상하게 들리는 거라고, 피로와 긴장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11시 05분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마다 제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고 손끝이 차가워지며 숨이 얕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향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앞인지 뒤인지 바다 쪽인지 아니면 제 머릿속인지 그 경계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2019년 7월 19일 오후 5시 40분부터 2019년 7월 21일 오후 6시 사이까지 저는 일부러 바다 쪽 순찰을 피하려 했습니다. 동료와 구역을 바꾸거나 장비 점검을 이유로 뒤쪽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19년 7월 21일 오후 6시 27분 다시 그 구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해가 거의 지고 있었고 해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은 바람도 거의 없었고 바다는 유리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선을 바다에서 떼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21일 오후 6시 31분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물이 무릎 정도 오는 지점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어 등에 붙어 있었고 어깨가 작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구조 대상이다. 그리고 또 그거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21일 오후 6시 32분 무전기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신호 정상, 배터리 정상. 곧바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남쪽 구역 확인 중. 시간 18시 32분. 이번에는 바로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확인. 조심해.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2019년 7월 21일 오후 6시 33분. 괜찮으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기 위험합니다.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전히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끊어지는 숨소리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때 2019년 7월 21일 오후 6시 34분. 왜 또 왔어요? 그 목소리는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제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오네. 조금만 더 오면 같이 있을 수 있는데. 2019년 7월 21일 오후 6시 35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은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건 미끼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동시에 그 사람이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2019년 7월 21일 오후 6시 36분. 이번에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고 입은 비정상적으로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물에 오래 잠긴 것처럼 부풀어 있었고 색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이 움직였습니다. 왜 이번엔 안 와요?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이 굳은 것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 있었지만 아무런 저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2019년 7월 21일 오후 6시 37분 제 뒤에서 무전기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준호! 지금 어디야? 동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본 순간 그 존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21일 오후 8시 38분 그 자리는 비어 있었고 파도만 잔잔하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섰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 대답해. 무전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19년 7월 21일 오후 6시 39분 이상 없음, 시간 8시 39분 그렇게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2019년 7월 21일 오후 11시 08분 저는 처음으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장소, 날씨, 들린 소리, 보인 것들. 며칠간 기록을 이어가며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22일 오전 1시 12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는 항상 특정 조건에서만 나타났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 사람이 거의 없을 때, 그리고 바다가 지나치게 조용할 때, 이 세 가지가 겹칠 때마다 그 목소리는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9년 7월 22일 오전 1시 26분, 그 목소리는 점점 정확하게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처음에는 어색했던 발음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 관찰하며 배우고 있는 것처럼.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2019년 7월 22일 오전 1시 27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저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019년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그 소리는 더 자주 들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전기 너머에서도, 심지어 물이 없는 곳에서도. 그리고 2019년 7월 23일 오후 9시 14분 그 소리가 처음으로 바다가 아닌 곳에서 들렸습니다. 숙소 복도였습니다. 여기에요. 그건 분명히 바닷속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2019년 7월 23일 오후 11시 52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 가까이에 와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23일 오후 9시 14분 숙소 복도에서 그 목소리를 들은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일이 바다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23일 오후 9시 16분 방문을 닫고 들어온 순간 이상한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원래라면 들려야 할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옆방의 TV 소리,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량 소리. 하지만 그날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마치 소리들이 의도적으로 제거된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23일 오후 9시 17분 들어왔네요. 그 목소리가 제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습한 공기가 귀를 스쳤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내쉰 숨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2019년 7월 23일 오후 9시 18분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23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019년 7월 24일 오전 3시 40분까지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파도 소리 대신 그 목소리가 들렸고 눈을 뜨면 방 안 어딘가에 누군가 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2019년 7월 24일 오전 3시 41분 저는 포기한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툭, 툭, 툭 2019년 7월 24일 오전 3시 42분 천장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고 천장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정한 간격으로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봤습니다. 형광등 옆 천장 모서리에 검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습기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24일 오전 3시 43분 그 얼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로 천천히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아니 무언가가 기어 내려오는 것처럼 저는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얼룩의 형태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 머리, 팔. 2019년 7월 24일 오전 3시 44분 형태가 완전히 사람의 윤곽이 되었을 때 그것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에 붙은 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찾았어요. 그 목소리가 그 형태에서 직접 들려왔습니다. 2019년 7월 24일 오전 3시 45분 저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듯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헛손질을 한 끝에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2019년 7월 24일 오전 3시 46분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제 숨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2019년 7월 24일 오전 3시 47분부터 3시 49분까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따라오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2019년 7월 24일 오전 3시 50분 1층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기 지금 위에 말을 꺼내는 순간 관리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2019년 7월 24일 오전 3시 51분 저는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이 아니라 제 뒤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 뒤에 희미하게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것처럼 흐릿한 형체, 고개를 기울인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구랑 같이 왔어요?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2019년 7월 24일 오전 3시 52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유리문 속 형체도 저와 똑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 늦게 그 미묘한 차이가 그것이 반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24일 오전 3시 53분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2019년 7월 24일 오전 3시 55분 저는 한동안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선이 자연스럽게 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24일 오전 3시 56분 그건 처음 봤던 그 존재였습니다.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움직이지 않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부르는 것처럼.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 7월 24일 오전 3시 57분 이건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만 바다 쪽으로 가면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2019년 7월 24일 오전 3시
58분. 주머니 속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준호, 지금 어디야? 위치 안 잡힌다. 그 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존재가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인 사이 거리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24일 오전 3시 59분, 저는 뒤돌아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2019년 7월 24일 오전 4시 07분,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건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저를 데려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절반은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24일 오전 4시 07분 이후 저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2019년 7월 24일 오전 4시 09분, 숙소 밖으로 도망쳐 나온 뒤 길가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계속 동료들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19년 7월 24일 오전 4시 12분, 겨우 정신을 붙잡고 괜찮다고 말했을 때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갈라져 있었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동시에 따라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2019년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조차 항상 아주 가까운 곳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저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7월 24일 오후 1시 18분, 제가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한 박자 늦게 같은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2019년 7월 24일 오후 2시 02분, 제가 손을 들어 머리를 만졌을 때 공기 중에서 같은 동작이 따라오는 느낌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어긋남은 점점 커졌습니다. 2019년 7월 25일 오전 7시 46분, 숙소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을 때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거울 속에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는데도 그 상태가 약 1초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25일 오전 7시 46분 02초, 거울 속에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따라. 그 순간 저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숨이 멎은 것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제가 아주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짓지 않은 표정으로. 그날 이후 2019년 7월 25일 오전 7시 50분 이후부터 저는 거울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2019년 7월 25일 오후 3시 20분, 그 존재가 저와 점점 겹쳐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저를 덮어쓰는 것처럼. 2019년 7월 26일 오후 2시 11분, 구조활동 중이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린 아이를 발견하고 저는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26일 오후 2시 12분, 물속에 들어간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파도 소리, 사람들의 외침, 제 호흡,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무음. 그리고 여기에요,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방향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찾아야 했지만 몸이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26일 오후 2시 12분 30초. 의식적으로 버티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흐름이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오면 그 목소리는 바로 앞에서 들리는 것처럼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반대로 몸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26일 오후 2시 13분, 손을 뻗어 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강하게 발목이 잡혔습니다. 분명히 아래에서 누군가가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끌려 내려갈 뻔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반사적으로 아이를 먼저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아이를 올려보낸 직후 저는 아래로 끌려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2019년 7월 26일 오후 2시 13분 10초 저는 봤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분명히 저와 같았습니다. 눈은 비어 있었고 입은 길게 찢어져 있었지만 형태는 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바뀌자. 그 말이 끝난 순간 2019년 7월 26일 오후 2시 13분 15초 제 몸이 위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동료가 저를 잡아당긴 것이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폐에 물이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아? 동료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던 그 존재는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26일 오후 2시 15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사라진 게 아니라 더 가까워졌다는 걸. 그날 이후 2019년 7월 26일 밤 11시부터 제 상태는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면 항상 같은 바다가 나왔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그리고 항상 그 존재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2019년 7월 27일 새벽 2시 08분.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을 뜨면 물건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27일 오전 6시 12분. 문이 조금 더 열려 있었고 창문도 더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길고 비정상적인 형태였습니다. 그 발자국은 항상 제 침대 옆에서 끝나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27일 오전 6시 14분. 그걸 처음 확인한 순간 저는 극도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2019년 7월 27일 오후 11시 30분. 저는 숙소 밖에서 자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료에게 부탁해 근무실 소파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이 랴듬에 있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28일 새벽 3시 02분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근무실은 어두웠고 동료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툭 2019년 7월 28일 새벽 3시 03분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봤습니다. 천장에 붙어있는 형체,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2019년 7월 28일 새벽 3시 04분 그 얼굴은 완전히 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제가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입이 찢어질 듯 벌어져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 순간 2019년 7월 28일 새벽 3시 04분 10초 제 옆에서 자고 있던 동료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는 분명 자고 있었는데 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두면 다른 사람도 끌려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 2019년 7월 28일 새벽 3시 10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걸 끝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완전히 끌려가기 전에 2023년 8월 19일 19시 42분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끝낼 수 없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 안쪽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피하는 대신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때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휘말릴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겨두었던 메모들, 시간, 장소, 조건들, 그걸 전부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존재는 항상 같은 장소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은
늘 같았습니다. 바다. 정확히는 제가 처음 그것을 본 지점. 남쪽 구역, 사람 없는 해변, 해가 지기 직전. 그곳으로 다시 가야 했습니다. 혼자서. 2023년 8월 21일 8시 57분. 그 결정을 내린 날, 저는 일부러 근무 교대를 늦게 잡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먼저 철수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남도록. 그리고 해가 거의 사라질 즈음 저는 그곳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처음 그것을 봤던 바로 그 자리. 그날과 비슷하게 바다는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파도는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이 다시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여기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지 말고 나와. 그 말을 한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워졌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무겁게 내려앉았다고 해야 할지 주변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야 왔어요? 그 목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 쪽이 아니라 제 옆이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존재,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형체가 거의 완전하게 드러나 있었고 얼굴도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완전히 저였습니다. 아니, 저처럼 보이는 무언가였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키, 같은 체형. 하지만 눈이 없었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깊게 꺼진 검은 구멍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은 너무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기다렸는데 그게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너 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존재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당신이잖아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아니야. 저는 바로 부정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 존재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발이 물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끄러지듯이 이동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있었는데 그 말과 함께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 바닷가, 혼자 물가에 서 있었던 기억, 그리고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았던 감각. 그 기억은 분명히 없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비틀거렸습니다. 기억 안 나요? 그 존재가 물었습니다. 그때 혼자였잖아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혼자였던 걸까? 혹시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있었잖아요. 그 존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빠지지 않게 잡아줬잖아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발목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 다시 그 자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처음 그날처럼 그 감각이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예전에도 겪었던 것처럼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맞아. 그 존재의 눈 없는 얼굴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럼 돌아가,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처럼 그냥 놓아. 순간 그 존재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입이 조금 더 벌어졌고 그 안쪽이 비어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처럼. 왜요? 그게 물었습니다. 이제 같이 있으면 되는데.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살아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존재가 갑자기 제 목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젖은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하잖아요. 그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낮고 거칠었습니다. 당신만 나가고 난 계속 여기인데.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힘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얼굴이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거의 제 얼굴과 닿을 정도로. 이제 바뀌자.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밀어냈습니다. 정확히는 그 존재의 가슴을 향해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물도 아니고 살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 그리고 순간적으로 강한 저항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밀려나는 것처럼 그 존재가 처음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는 뒤로 넘어지듯 물러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 존재는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시간 많으니까. 그 순간 그 형체가 물속으로 가라앉듯이 사라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몸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고 숨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걸요. 2023년 8월 23일 02시 11분. 그날 이후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바다에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제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괜찮아? 그건 제가 스스로에게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8월 25일 1시 08분 그날 이후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제 것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중얼거린 말이 아주 짧은 간격을 두고 다시 들려오는 시기였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괜찮아. 두 번째 소리는 분명히 제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톤도 같고 억양도 같았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감정이 빠진 목소리. 그걸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말 안 해? 그 목소리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반응이 아니라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거요. 그 이후로 저는 의도적으로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혼잣말도 하지 않았고 필요 이상으로 대화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들렸습니다. 오늘은 괜찮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은 괜찮을까? 그 목소리가 아주 낮게 따라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가 하지 않은 다음 문장을 이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야, 오늘이야. 그건 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틀린 말 같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내 생각과 그 목소리를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무엇이 제 의지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무 중에도 그 영향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을 구조할 때 판단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상황에서도 한 박자씩 늦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항상 두 가지 다 선택지가 동시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어가, 지금 들어가. 그리고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 그 세 번째 목소리는 항상 늦추거나 멈추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말이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파도가 갑자기 세졌고 조금 더 늦게 들어간 덕분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상황. 그날 이후 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항상 틀린 건 아니라는 사실. 그건 저를 더 깊게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27일 15시 26분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바다도 비교적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깊은 쪽으로 들어갔다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아주 선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야. 그건 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딱 한순간. 그 짧은 망설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파도가 한번 크게 밀려왔고 아이의 위치가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물속은 탁했고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휘저으며 찾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속 깊은 곳 어둠 속에서 그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그 존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존재가 저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 아이의 몸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제 선택해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누굴 데려갈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이 쪽이 아니라 그 존재 쪽으로. 그걸 느낀 순간 저는 스스로를 강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질문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깨트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몸을 반대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강하게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발목, 또다시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강했습니다. 마치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것처럼 저는 그대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숨이 한계에 가까워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아주 멀리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준호, 동료였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로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제 발목을 잡고 있던 힘이 갑자기 풀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기침이 터졌습니다. 동료가 아이를 끌어올렸고 다행히 아이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2023년 8월 27일 23시 54분 그날 밤 그 목소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깝다. 그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의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저를 데려가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이용해서 다른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도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걸 끊어내야 한다고. 완전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게 저를 포함해서라도. 2023년 8월 28일 경시 32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험 요소로 인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견디고 있고 아직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선 안에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놓칠 뻔했던 순간, 그 짧은 망설임 하나로 누군가의 생명이 사라질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걸 퍼뜨리는 쪽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은 순간 공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바깥이 아니라 안쪽으로. 저 자신이 점점 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자 끝내기로.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도 끌어들이지 않고 제가 시작된 곳에서 제가 끝내는 것. 그게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8월 28일 18시 41분 그날 밤 저는 근무를 일부러 바꿨습니다. 마지막 순찰을 자원했고 다른 동료들에게는 몸 상태가 괜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필요했습니다. 해가 지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해변이 다시 그 익숙한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저는 다시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처음 시작된 곳,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게 이어져 온 그 지점. 바다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 조용함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물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다렸습니다. 그쪽이 먼저 움직이도록. 그 선택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다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없고 파도도 거의 없었는데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사람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얼굴도 제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단 하나, 눈이 없다는 것만 빼고 그건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부르지 않네요. 그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걸 바라봤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존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물이 그 발을 전혀 막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그 말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끝내러 왔어. 그 존재의 고개가 아주 조금 기울었습니다. 끝. 그 말이 어딘가 재미있다는 듯한 느낌으로 들렸습니다. 누가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존재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이전과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대, 그리고 확신, 드디어 선택했네요.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겹쳐 들렸습니다. 여기에요. 조금만 더 오면 이제 바뀌자. 아깝다. 그 모든 말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여기로 이 자리까지 끌어오기 위한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가 스스로 한 걸음 더 나가도록 만들기 위한 것. 그걸 깨달은 순간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순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이 점점 둔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몸이 이 상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그 존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면서 맞아요. 그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그 앞에 멈춰섰습니다. 거의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이건 내가 끝내는 거야. 그 말과 동시에 저는 그 존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잡기 위해서. 그 순간 강한 저항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이 충돌하는 것처럼 그 존재의 몸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그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넌 내가 아니야. 그 말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 존재의 눈 없는 얼굴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야.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넌 내가 빠지지 않게 잡아준 게 아니야. 그때도, 지금도 그냥 끌어당긴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존재의 형태가 순간적으로 흐트러졌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깨진 것처럼.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는 더 깊이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존재의 안쪽으로. 차갑고 끝이 없는 느낌.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내자. 그 말을 거의 숨을 토해내듯이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강하게 무언가가 폭발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몸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게 끊어진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아무 감각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 28일 19시 12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해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젖어 있었고 숨은 가빴습니다. 하늘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그 정상적인 파도 소리가.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존재도 그 목소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났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확신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에서 아주 낮게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제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제 뒤에서 들렸습니다.